자, 2부를 한번 아주 가열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포 김만중 구운몽의 작가죠. 왜 좋아하냐면 김만중의 이 소설은 우리 그 훈민정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원문입니다. 직접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그 뜻이 비교적 명료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글과 말로 학문을 해왔더라면 아마 중국의 그 예속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을 테고 아마 서양과의 만남도 우리 그 한중일 가운데 가장 빨리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우리말로 학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서포 김만중을 좀 선택을 하기도 했거니와 그의 작품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미 여러분 뭐 수능 준비하실 때 다 배우셨죠? 그 장희빈 사건을 다루고 있다, 뭐 숙종을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 얘기는 다 빼고 사실 남정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악의 얼개를 뽑아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악에 대한 뜻매김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어떤 선의 결핍이라는 의미로 많이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잘못 쓰여가지고 악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악의 현상학적인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 악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 법칙 이런 것에 거슬렀을 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 홀이라고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순자의 경우에는 제 목부터 챙기기, 그러니까 자기 목부터 챙기니까 남의 몫은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제 목부터 챙긴다는 것이 곧바로 몹쓸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악이라는 것은 죄나 또는 어떤 그 잘못이나 흠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게 지금까지 제 강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시남정기의 악 개념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좀 뒤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권선징악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캐캐묵은 얘기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선징악은 지금도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용은 좀 많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시대적으로 달라지겠죠. 21세기에는 이렇게 뭐 처첩제도를 이제 인정하는 뭐 이런 그 시대 분위기 안에서 이런 권선징악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1세기답게 남녀 평등, 다문화, 공생 이런 등등 기후변화 이런 것들 변화된 달라진 세계 위에서 권선징악을 말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뜻매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뜻매김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권선징악을 얘기할 때 아주 모호해지는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뜻매김할 수 없으니까 이 모호해요. 무엇이 악이란 말이냐? 알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악이란 말이냐? 이렇게. 자,
제가 선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다, 잘한다, 좋다 이렇게. 그러면은 착하다라는 말과 좋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착하고 좋은 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도록 우리가 북돋워야 된다. 북돋움. 북돋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북을 쳐서 두툼하게 밑에 이렇게 흙을 북돋아 주어 가지고 밑바탕을 해주는 거죠. 뒷받침을 해주는 거. 돋아나도록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해주는 거. 북돋움.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이라는 것은, 이때 악은 모자라거나 또는 몹쓰리를 위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 일단 물리치기 전에 꾸짖어 봐야겠죠. 나무라고 꾸짖고 잘못을 가르쳐서 고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가 안 고치면 물리쳐야겠죠. 또는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처벌하는, 물리치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악이, 이 몹쓰리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순자가 말한 편엄폐란의 세상이 오게 됩니다. 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망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21세기에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건 북돋고 몹쓸 것들은 이렇게 꾸짖거나 물리쳐 나가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지성인들이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삶의 어떤 측면을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크게 많이 느끼게 되죠.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거듭되는 악의 도전, 몹쓸 짓들, 몹쓸 놈들, 몹쓸 그냥 일들, 몹쓸 시스템. 앞으로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몹쓸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몹쓸 시스템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왜 몹쓸 시스템인지를 찾아내서 이게 몹쓸 시스템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치지 않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외치려면 누군가 발견해야 되겠죠.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려면 물어야 되겠죠. 물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묻는다는 것은 말의 행위입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있어야 비로소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잘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몹쓸 짓은 그것이 저질러지면 이제 오늘날에는 21세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집단과 또는 특정 제품과 또는 특정 시스템과 이것이 모두에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지만 저 수많은 연결망들, 그물들 가운데 어떤 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내가 실업자가 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IMF 금융위기 때 그런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다 몹쓸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 몹쓸이를 찾아내서 그것을 빨리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 악을 물리치기는 더 나아가면 결국 몹쓸이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잘 해명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악이 어떤 경로,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침투하는지 이걸 발견하고 미리 막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 강의 핵심이 그거야. 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악을 물리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닥친 악을 물리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가올 수 있는 악들을 미리 막아두어야 된다. 예방. 이것이 제 강의의 피날레 마무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시남정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악의 얼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유연수가 주인공입니다. 유한림이라는 한림은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위 관료라고 이해해 두시면 벼슬아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실 부인은 사씨이고요. 첩은 교씨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사회 악 부분으로 다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많이 논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둘 사이의 갈등에서 남편이 재판관이었는데 억울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씨가 집안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 이제 남정이라는 것은 저 남쪽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일종의 귀양살이와 같은 것인데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 전환점이 그 설매의 고백이라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설매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사시남정기에서 저는 물리치는 데 관심이 많았으니까 악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바지한 인물이 누구냐? 설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매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권력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그 악인을 이제 쫓아내고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사시남정기에서는 아주 재미난 구조가 하나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것도 악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씨가 아주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갑니다. 뭐 13살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그 정도면은 뭐 초등학생인가요? 뭐 중학생인가요? 이 나이에 갔는데 23살 이렇게 되도록 10년 정도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물론 딸도 못 낳았지만 사씨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첩을 드릴 것을 남편에게 이제 권합니다. 후사를 보셔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이제 남편과 이제 두 부인이라고 두 명의 부인이 아니고 그 이제 그 고모뻘 되는 이제 집안의 어르신이 되는 두 부인께서 똑같이 왜 화를 자초하려 하느냐. 첩을 들이면 처첩의 갈등이 생기고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첩을 들이지 말라. 아직 나이가 어리니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또 남편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씨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10년 동안 내가 아이를 이제 못 낳았으니 죄인이 됐구나 해가지고는 스스로 이렇게 이제 첩을 들이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이제 중매가 있잖아요. 중매가 이 사씨에게 조언을 합니다.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잖아요. 첩을 들일 때 이런 갈등, 불화의 씨앗을 잘 넣으라는 거 아니야. 욕심 많은 여인을, 탐욕스러운 여인을 들이지 말라. 근데 이 교씨는 정실 부인으로 가도 될 만한 그런 여인인데 아무 이유 없이 첩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사실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 글씨 좀 쓰냐, 집안이 괜찮냐, 양반이냐, 이런 거 겉모습만을 가지고 자기가 드릴 첩을 이제 평가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씨가 들어오면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화를 자초하는 일을 했으니 사씨야말로 스스로 악을 불러들인 격이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현대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은 아마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중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이제 몹쓸이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은 우연히도 아주 선한 마음으로도 자기 죄를 씻겠다는 이런 마음으로도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이런 악심이라고 하는 몹쓸 마음으로부터 몹쓸 행동과 몹쓸 결과가 악이 인과적으로 비롯돼 나온다라고 결론 지었던 이 철학자들의 판단은 이 작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 하지만 어리석은 이런 판단, 주변 사람들이 너무 더 강력히 만류할 수도 있었는데 적당히 만류하고 마치 이렇게 그 사씨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악이 발생하도록 방치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고 그 장치의 핵심은 처첩제도, 첩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부 일처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악은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첩의 제도가 있을 때 첩이 들어왔는데 이 첩이 다양한 욕심을 부려요. 처음에는 내가 첩이니 이 집에서 아들을 이제 못 낳으면 내 가치가 없으니까 쫓겨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들을 반드시 낳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아이를 이제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사술이라고 그러죠. 변태약이라는 게 있어서 변태술. 이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이 약을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꿔준다. 그래가지고만 그 약을 먹게 됩니다. 변태약 또는 변태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뱃속에 든 아이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그런 탐욕, 욕망으로 욕심으로 갑자기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소설적인 측면이 크지만은 이건 탐욕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씨가 또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사씨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니 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생기는 것인데 당연히 내 아들은 그럼 이건 2등짜리 하등짜리가 되니까 쓸모없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씨의 뱃속의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명이 그 아이의 씨를 이제 지우는 약을 이제 먹이게 됩니다. 근데 하늘이 도와서라고 써 있는데 하늘이 도와서 그 약만 먹으면 사씨가 토하고 그래서 결국 이나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나를 낳게 되니까 적자 아주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나왔으니 모든 사랑이 사씨에게로 쏠리게 돼 있죠. 그러니 이제 이 교씨는 자기 집안에서 가치가 사라져서 어떻게든 사씨를 내쫓아야겠다. 이런 이제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씨를 모함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모든 꾀는 악인들이 서로 무리를 지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몹쓸 짓을 하진 못하고 여럿이 무리를 지음으로써 동청이라는 이런 이제 논객이죠. 떠돌이 논객을 통해 가지고 그를 유연수 옆에 붙잡아 두고 그놈과 간통하고 그러면서 그놈의 지혜 머리를 이제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씨를 쫓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책을 부려서 결국 자기 아들 측천무후의 꾀라는 것을 발동시켜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측천무후의 꾀, 측천무후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죽여서 정실 황후를 쫓아내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를 꿰어쳤다라는 이 측천무후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교씨도 그래? 그러면 내 아이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뒤집어 씌우면 사씨는 결국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할 테고, 그러면 교씨 자신이 이 집안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측천무후의 꾀를 좀 혹하고 넘어가지만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동청이 이제 죽이는 일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계집종 이 남매를 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깔아뭉개 죽여서 그 죄를 사씨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제 사씨는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탐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죄들이, 악들이, 몹쓸 짓들이 자행이 되고, 좀 더 나가면 요 악의 무리, 몹쓸 무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또 협박과 또는 이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악의 무리에 끼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악이 무리 짓기 시작하면, 악인들이 무리 짓기, 몹쓸 놈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그 세력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입게 되니까 모두들 침묵하게 돼,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입을 다물게 되니까 법도 바뀌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동청과 또 교씨가 술수를 부려서 또 이제 음수죠, 음행스러운 묘한 술책을 부려가지고 유연수를 머리를 좀 나쁘게 만들어서 또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유연수까지도 이제 자주우지하는 이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악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탐욕이다,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몹쓸 짓을 저질렀어도 되레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뭐 이게 악입니까, 아닙니까? 몹쓸 짓은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엔데굿 알레스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끝이 좋으면 다 용서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몹쓸이의 얼개로 봤을 때는 반쪽 몹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결과에 있다고 봅니다. 무수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이제 기사를 봤는데, 다리를 이제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이제 발은 많이 뭉그러졌는데도 아주 중요한 거,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그가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재건된다는 의미인데, 삶을 재건한 거죠. 마음이 재건됐습니다. 자, 비록 어떤 몹쓸 짓을 누군가 저질렀지만은 그가 그 피해 결과를 아주 빠르게 돌이켜 주었어요. 회복을 시켜 줬습니다. 치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경우에 악의 크기가 크게 줄어서 반쪽 반으로 줄어서 나중엔 용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또는 악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고 그 죄는 미워해야겠죠. 그죠? 그 우리가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 몹쓸이를 하나의 얼개로 보면 아주 큰 몹쓸 마음으로부터 그래도 결과는 거꾸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결과가 너무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려 보겠지만은 반물질 실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은 그 결과가 인류의 파멸을 낳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악을 이제는 단순히 동기주의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얼개로 그래서 하나의 저지름의 짜개와 당함의 짜개가 억은 맞물려서 딱 맞물리는 게 아니고 억은 맞물렸어요. 제대로 이렇게 몹쓸 짓이 몹쓸이라는 무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어긋 맞물려 있어요. 하나의 얼개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저지름의 짜개라고 봤을 때 원인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악은 이게 들통나지 않은 거짓말하고 같은 것인데 이 경우 이것은 몹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시남정기에 있습니다. 교씨가 이제 사씨의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그 약에다가 이런 아이 떨어뜨리는 약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토하는 바람에 아이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걸 난매하고 이제 그 교씨만이 알고 있는 거죠. 들통나지 않은 이런 짓. 그래서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것을 우리는 몹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소설상으로 보면 분명히 몹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교씨와 그 남매가 아주 몹쓸 년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우연한 사건, 왜 이렇게 입덧인가 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채지 못한 그러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그 원인만 가지고는 결과가 없다면은 우린 그것을 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미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발각이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온전한 몹쓸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짝인데 이 짝이 딱 맞물리진 않고 다른 쪽 이렇게 당함의 쪽이 있어야 되는데 당함의 짝이 빠진 채로 있는 반쪽짜리 짝이다. 그래서 반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측천무의 깨 같은 경우 이제 염두에 두셔보시죠. 죽인 사람, 이 아주 몹쓸 짓을 저지른 그 동청과 이 남매는 멀쩡한데 이 사씨는 쫓겨났어요. 죄 없는 사씨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피해는 죽음, 이 피해는 그 아이가 자살할 리는 없는 것이고 흔적도 남아 있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흔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너무나 명백한 악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알리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추론을 거쳐서 이자가 저지른 게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악행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몹쓸이라는 것은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상황, 또 거기에 얽힌 사람들, 또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데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과거에만 통용됐던 하나의 삶의 원리인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래의 악은 21세기의 악은 20세기 악과는 그 성격이 좀 달라서 우리가 20세기의 악을 가지고는 이런 악의 개념을 가지고는 21세기의 악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악을 막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21세기에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이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걸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냥 사건이니까 사고니까 우연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게 되는데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악의 중요한 특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악이 어떤 종류의 악인지를 깊이 통찰하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아까 모르는데 어떻게 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또 그 악과 관련된 제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그 설매의 고백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설매가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사씨 부인의 옥을 훔쳐왔고 옥 가락지 이걸 훔쳐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씨 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나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차마 그 아들까지는 못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뗏목에 띄워서 보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고백하는 거. 이 사건이 대단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설매는 고문을 받았어요. 인두로 허벅지를 지지는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고문을 당하고 또 자기 심부름을 해주면 교씨가 돈을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씨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몸종이었던 거죠.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 그가 양심을 회복해가지고 제가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씨 부인이 시켜서 한 짓들입니다. 그래서 이나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등등 이런 자초지종이라고 말하는 지금 사씨 부인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유연수에게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진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유연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길일까요? 악을 물리치고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바로 잡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고백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양심 선언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백이라는 것은 희다라는 것은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백이라는 것은 말한다 이런 뜻인데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털어놓는 말, 숨김없이 털어놓는 말. 결국 우린 왜 털어놓습니까? 그걸 묻어두면 너무 괴로우니까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털어놓는 거죠. 누구에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이걸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나중에는 스스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을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결단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름이 아닌 가장 최하위 신분을 가진 설매가 이 고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 회복의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쭉 가게 됩니다. 악을 물리치는 과정은 결국 권력이 양심을 회복한다고 해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힘 없이는 그들은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천자가 엄숭의 이런 잔악한 행위들을 알게 되고 깨닫고 충신들을 다시 등용시킴으로써 나라를 회복한 것처럼 유연수 또한 이렇게 잘못된 이제 속아 넘어갔던 이런 것들을 모두 깨닫고 이제 다시 자신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가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관계는 뭐 쉽게 설명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핵심은 몹쓸이라는 것은 저지레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일에 몹쓸 짓에 의해서 몹쓸 일에 의해서 누군가가 musum을 당해야 되는 일이 다 완결이 됐을 때 비로소 몹쓸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악의 얼개입니다. 자, 2부는 이렇게 마치고 3부에서는 조금 과제를 내드리는 이런 짧게 하겠습니다.